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말만 그럴듯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정입니다. 5대 원칙, 7대 원칙처럼 그럴싸한 기준만 만들었지 제대로 안 지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사례죠. 청문회는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큰 소리만 오간 싸움판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청문회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뉴스봉이 그 본질을 파헤칩니다. 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뻥입니다. 박범계 인사청문회는 맹탕 부실 이벤트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고 재산 신고 누락과 허위 거래 의혹, 도시생 폭행 시비 등 부적격 사유가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도 참고인도 없었습니다. 여당이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는 집권 세력의 인식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추미애, 조국, 법무부 장관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7대 원칙은 뭐하러 만든 건가요? 이거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정부 출범 직후에 인사기준 5가지를 7개로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7대 기준으로 강화하면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시켰죠. 그 어떤 정권보다 인사 기준을 강화한 거 아닌가요?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2개 늘긴 했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위장 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이유로 그것도 2차례 이상일 때만 한정했습니다. 한 번쯤은 봐주겠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딸의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1996년 부가현동에서 정동 3번지로 주소를 옮겼는데 이곳은 다름 아닌 성당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 친구 아버지의 사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논란이 되자 이상한 변명도 내놨습니다.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에 보내려는 목적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변명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진학하길 희망합니다. 다수 부모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리지만 국민들은 위장 전입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유은혜 장관은 그래도 부동산 투기가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또 강남 8학군처럼 명문학교 배정도 아니고요. 유 장관 스스로도 덕수초는 명문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원칙에도 위장 전입은 2회 이상으로 돼 있으니 기준을 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2번이란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요? 과거 유은혜 장관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위장 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한 것이죠. 그러나 현 정부 인사들은 위장 전입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은 7번,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3차례 위장 전입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6년 한 달 동안 3번이나 주소를 옮겼고 청문회에서 딸이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인사원칙을 100% 지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솔선수범에 사과한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위장 전입과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이 일었지만 과거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죠. 그러니 무조건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때로서는 아들만 생각했을 뿐이고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 스스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오히려 인사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주고받고시기로 하지 마시고. 작년 8월에는 청와대 소속 2명과 차관 9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1주택자라는 비공식 기준도 추가됐습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수석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논란이 됐기 때문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강남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전임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반대하며 사퇴한 지 이틀 만에 곧바로 임명됐죠. 그래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졸속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차관은 현재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그럴싸한 인사 원칙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입맛대로 인사를 강행하고 있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입각한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10명, 박근혜 정부 11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의원 내각제를 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지금의 청문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정의의 장관을 뜻합니다. 재산신고 누락에 폭행 시비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정의를 잘 지킬까요? 평소 언행은 또 어떤가요?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